2024년 중국 정부가 굉장히 특별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뜻밖에도 우리 한국 로맨스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중국 정부는 로맨스 드라마를 규제하기에 이르렀을까요? 그 배경에는 한국 드라마가 중국 사회에 미친 깊은 영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04년 6월 12일 한국 드라마계의 한육을 긋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애기야 가자.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전설적인 명대사를 남긴 파리의 연인인데요. 그 당시 파리의 연인이 방영되는 시간이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일제히 멈추고 TV 앞으로 모여들 정도로 드라마는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41.1%, 최고 시청률은 57.6%였다고 하니 이 정도면 한국인들의 절반이 파리의 연인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파리의 연인이 성공하며 한국 드라마계에는 새로운 로맨스 공식이 생겼습니다. 세버리세와 평범한 여성의 사랑, 일명 신데렐라 공식,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 등 수많은 드라마가 이러한 공식을 따랐고 이는 곧 한국 드라마의 대표적인 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공식은 단순히 판타지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꿈꾸는 신데렐라 병이 퍼지게 된 것이죠. 한때 인터넷에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을 정도로 꽤 심하게 퍼졌었는데요. 사람들이 드라마에 너무 과몰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죠. 솔직히 신데렐라 스토리는 현실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실은 재벌은 재벌과 결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실에는 신데렐라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어느새 신데렐라 공식이 들어간 드라마보다는 현실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신데렐라 병이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나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가벼운 감기가 아니라 역대급 치사율을 보여준 코로나처럼 중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의 물결이 중국으로 밀려들면서 재벌 로맨스 드라마도 함께 수출되었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은 이러한 환상적인 스토리에 열광했고 곧 자체적으로 비슷한 작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오 쭝차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이는 나에게만 잘하는 잘생긴 재벌 남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점점 더 설정을 과하게 잡았습니다. 결국 이런 드라마까지 등장했는데요. 중국 웹드라마 여자 나이 40의 해문이 왔네. 40대 가정부와 20대 재벌 2세가 사랑에 빠지는 극단적인 설정의 드라마가 나온 것이죠. 놀라운 건 이 설정이 제대로 먹혔다는 것입니다. 바다오 쭝차이가 유행하게 된 중국 사회에는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결혼 문화와 이 유행이 결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중국 전통 결혼 문화에는 차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일이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게 주는 일종의 지참금인데요.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관습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부부 중 73.8%가 차일이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차일이의 평균 금액은 6.9만 위안이었는데요. 중국의 비민영 기업의 평균 연봉이 12만 698위안인데 1년치 연봉의 거의 절반이니 이 차일이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차일이였는데 한국의 재벌 로맨스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지금 이 차일이가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차일이는 결혼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일 뿐 차일이 외에도 집, 차, 그리고 예물도 따로 준비해야 하다 보니 현재 중국의 많은 젊은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높아진 여성들의 기대치에 일반 남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는 결혼 정년기 남녀의 결혼 기피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죠. 중국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강 전총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벌 로맨스 드라마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를 휩쓸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누구도 이것이 한 나라의 사회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그것도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 중국이 한국발 재벌 로맨스 신드롬으로 몸살을 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요. 정말 문화의 힘은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서
한국의 심각한 남녀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이 재미로 보던 한국 드라마 때문에 스스로 남녀 갈등의 늪에 빠졌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